안녕하세요, 닥터고은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디스크란 무엇인가요? 디스크는 질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이 추간판을 저희가 디스크라고 말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질환은 이 추간판이 퇴행이 되거나 탈출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디스크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찹쌀떡 비유를 많이 합니다. 찹쌀떡 안에는 말랑말랑한 모찌가 들었고 바깥에는 비교적 쫀쫀한 떡으로 쌓여져 있죠. 우리 디스크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있는 것은 수액이라고 하고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압력을 받거나 허리가 굽혀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양옆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수액의 바깥쪽에는요, 섬유줄로 구성된 섬유륜이 있습니다. 이 섬유륜은 안쪽부터 바깥층까지 여러 개의 층으로 수액을 빙글빙글 싸고 있는데요. 겉층으로 갈수록 더 콜라겐이 많은 구조입니다. 또한 바깥쪽의 섬유륜은 우리가 척추를 굽히고 펼 때 척추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한해주면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디스크는 수액과 섬유륜으로 구성이 되는데, 수액 같은 경우는 무게를 주로 분산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반면 섬유륜은 우리 척추의 운동을 제한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스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충격 흡수 완충작용입니다. 뼈를 누른다고 해서 높이가 줄어들진 않죠. 하지만 수액에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사방으로 퍼지면서 수액이 압력을 분산하게 됩니다. 이때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어느 정도 골고루 디스크 내에서 압력을 분산시켜서 아래 위에 척추로 분산되게 만들어주는데요. 어느 한 곳에 약해져서 압력이 많이 실리거나 완충작용을 할 수 없으면 그쪽 방향으로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탈출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진찰을 하고 나서 선생님 저 디스크인가요? 디스크에 걸렸나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디스크는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펼 때 완충작용을 하는데, 굽히고 펴는 동작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요추 5번과 천추 1번 그리고 요추 4번, 5번, 즉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디스크가 가장 그 움직임에 취약하고 실제로 잘 터지기도 하는 부위입니다. 이때 디스크가 터져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엉덩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가쪽 신경을 눌리는 경우는 우리가 방사통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경우는 허리가 아니라 다들 오셔서 엉덩이가 아파요, 다리가 하면서 엉덩이로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혀 세수를 할 때 이제 다리가 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만일에 가쪽까지 흘러가지 않고 중앙으로 흘러나오거나 내부에서만 파열이 일어난 경우는 주로 이제 앉아서 일어설 때, 허리를 굽힐 때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팬티 라인이 아파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 내 디스크는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증상과 그리고 MRI 판독 소견을 가지고 보통은 진단을 하는데요. 자, 1단계 팽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MRI 상에서 뒤로 이렇게 볼록하게 살짝 부풀어 오는 단계인데요. 바깥쪽에 섬유륜에 여기저기가 찢어지면서 수액이 그 내부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수액이 망가져 가기 때문에 디스크의 높이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바깥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소견인데요. 이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까지는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허리 통증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히는 동작, 주로 세수할 때나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이런 동작을 하실 때 허리 통증을 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는 바로 추간판 돌출입니다. 1단계 팽륜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밖으로 이제 삐져나오는 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엉덩이나 다리를 툭툭툭 치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저릿저릿해요, 이런 통증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바깥쪽 섬유륜은 이어져 있지만 더 많은 양의 수액들이 섬유륜과 같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기는 단계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입니다. 2단계보다 더 많은 양의 수액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압박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터져서 얘네들이 아래 위로 이동을 하는 경우예요. MRI를 찍어보면 흘러나온 디스크 조각들이 자, 아래 위로 그 덩어리들이 이동해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밑으로 더 흘러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랑 다리 통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허벅지를 들어 올리는 힘, 아니면 발등을 들어 올리는 힘, 이런 힘들이 떨어져서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힘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 수술적, 시술적 조치
조치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디스크의 단계와 증상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팽윤도 있고 탈출도 있지만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섬유륜이 정말 조금 찢어졌는데도 막 119를 타고 오고 꼼짝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계는 나눠져 있지만 임상 증상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디스크 치료가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수액은 9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점점 떨어지면서 마치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디스크도 높이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디스크 내의 수액 안에 아직도 수분이 좀 빵빵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그 높이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액이 어느 정도 탈출을 한다고 그래도 다시 재활을 하고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 경우에는요, 이 디스크 높이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척추 자체의 퇴행성 변화들,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협착이 같이 동반돼 있다거나 그리고 또한 근육의 탄력과 근력까지도 다 감소가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오히려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보다는 협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이 훨씬 많으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사실은 주사에 대한 반응도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디스크는 나이에 따라서 나타내는 증상과 질환이 다르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는 왜 나이가 들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요? 디스크 노화의 가장 큰 이유는 영양분의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자체가 아니라 그 디스크 아래 위에 척추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인데요. 그 면을 저희가 척추 종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도 떨어지고 척추에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척추 종판에서 원래는 디스크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그 영양분 공급이 계속 원활하지 않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척추 종판에서의 혈류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디스크도 내부에서부터 계속적인 퇴행성 변화와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논문에서는 20대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똑같은 20대라도 물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을 가셨다거나 운동을 과다하게 해서 허리를 굽히고 펴면서 무게를 많이 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퇴행성 변화가 훨씬 가중될 수가 있겠죠. 20대부터 일어난 이런 조직학적 변화가 30, 40대가 되면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고 이런 기계적인 압박, 운동 이런 데에 더 취약해지면서 섬유륜이 찢어지고 수액이 탈출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디스크의 노화는 주로 20대부터 일어나는데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영양학적인 요인, 그리고 기계학적 요인, 얼마나 내가 허리를 많이 쓰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냐가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부터 바르게 앉는 자세와 바르게 물건을 드는 자세, 안전한 내 허리를 지킬 수 있는 수칙들을 미리미리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리한 중량 운동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건강하게 내 허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 그리고 실제로 디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짤랑짤랑!